레알 마드리드가 정말 극적으로 선제골은 바이에른 뮌헨이 넣었지만 호셀루의 88분 그리고 91분의 득점으로 역전승을 하면서 결승전에 올라갔습니다. 일단 이 경기 자체가 바이에른 뮌헨이 준비를 정말 잘했거든요. 그런데 레알 마드리드가 마지막에 이 안첼로티 감독의 용병술 딱 이거 하나로 경기 결과를 뒤집는, 정말 이 레알 마드리드가 뭔가 이 챔피언스 리그 DNA가 있다는 얘기가 정말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정말 마지막에 힘을 내면서 희한하게 역전을 해요. 근데 오늘 경기는 기본적으로 바이에른 뮌헨이 준비를 잘했습니다. 오늘 경기 보시면 당연히 바이에른 뮌헨은 수비적으로 나와야 되니까 사네, 라이머, 파블로비치 많은 선수들이 내려가서 두 줄 수비를 했어요. 두 줄 수비를 하는데 일단 요 선택이 좋았습니다. 라이머와 파블로비치, 오늘 고레츠카를 빼고 수비적인 두 명의 선수를 수비 라인 앞에 뒀죠. 그래서 라이머와 파블로비치가 수비 라인 앞에서 수비를 보호해주기 시작해요. 요 선택이 참 좋았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왼쪽에서도 비니시우스가 이제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오늘 공격에 좀 집중하기 위해서 벨링엄을 왼쪽 미드필더로 내리고요, 비니시우스를 그냥 최전방에 올렸습니다. 수비로 내려오는 걸 안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벨링엄이 어쨌든 측면에 있다가도 안쪽으로 들어와서 연결고리가 되잖아요. 호드리구가 올라갈 때 벨링엄과 이제 비니시우스, 호드리구 요 세 명이 벨링엄이 연계 플레이를 하면서 패스를 뿌려주죠. 그런데 요 벨링엄을 오늘 라이머가 정말 기가 막히게 막습니다. 저 이제 라이머가 벨링엄을 1차전도 너무나 잘 막았고요, 2차전도 벨링엄이 라이머에게 경기력을 봤을 때 라이머의 승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라이머가 벨링엄을 너무 잘 막았어요. 그래서 이 투엘 감독이 저런 수비적인 전술을 준비를 일단 잘 해왔고, 반면에 레알 마드리드가 이제 오늘 경기는 바이에른 뮌헨이 내려앉을 것이 명확했던 경기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왼쪽 라인, 그러니까 벨링엄과 비니시우스 이 두 명에 있는 선수의 라인에서 호드리구가 왼쪽으로 넘어가요. 발베르데도 약간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한쪽 측면에 일부러 과부하를 주는 거죠. 비니시우스, 호드리구, 비니시우스, 벨링엄, 발베르데까지. 그리고 크로스가 올라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알 마드리드가 왼쪽 라인에 쏠려요. 그러면 당연히 바이에른 뮌헨이 오른쪽으로 쏠리게 되겠죠. 쏠리면 그 순간 카르바알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패스, 방향 전환을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크로스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크로스가 반대편으로 방향 전환하면서 이 공간을 노리는, 이런 패턴으로 오늘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도 이제 바이에른 뮌헨이 수비를 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러한 형태로 나온 거거든요. 이 장면 보시면 이제 크로스가 이제 볼을 가지고 있을 때 반대편에 카르바알이 빠져주고 있고, 왼쪽 라인에 발베르데, 호드리구, 벨링엄, 비니시우스 모두 다 몰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에른 뮌헨이 한쪽으로 쏠리면 이때 크로스가 반대편 전환, 요게 이제 오늘 경기의 포인트였거든요. 그래서 결정적인 장면이 요럴 때 나오죠. 이 장면 보시면 한쪽 측면에 모든 선수가 쏠려 있습니다. 뭐 비니시우스 있고요, 호드리구 있고요, 뭐 벨링엄 있고요, 많은 선수들이 계속 왼쪽에 몰려 있다가 발베르데까지 몰려 있다가 카르바알이 빠지면 이쪽 공간으로 패스, 여기서 카르바알이 넓은 공간에서 볼을 잡고, 그러면 수비가 끌려 나올 때 왼쪽에 있던 선수들이 가운데로 들어가주면서 이 안쪽 공간으로 크로스 올려준다. 이게 뭐 레알 마드리드가 자주 보여주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런 패턴으로 이제 바이에른 뮌헨을 흔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런 움직임에 오늘 경기 바이에른 뮌헨이 수비가 되게 잘 됐어요. 더리우트와 이제 다이어 두 명의 센터백 라인이 안정적으로 수비를 했었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오늘 저 더리우트의 수비를 보면 바이에른 뮌헨이 중점적으로 들고 나온 그 수비 방식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1차전에 김민재 선수의 잘못이 뭐였냐면 너무 공격적으로 올라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올라온다는 게 장점을 가지는 것도 있어요. 어떤 장점을 가지냐? 올라오면서 끊으니까 역습이 빠르게 되죠. 그런데 반면에 올라와서 끊는 게 안 되는 순간 뒷공간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김민재 선수가 올라와서 끊는 수비를 그게 호평을 받으려면 나폴리 때처럼 10번 시도해서 10번 모두 성공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지난 경기도 10번 시도했는데 그게 2번 미스가 나니까 욕을 먹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은 더리우트가 어떤 장면을 보여주냐, 이게 아무래도 레알 마드리드가 비니시우스, 호드리구 그리고 플러스 벨링엄이 가운데로 들어와서 요 세 명이 계속 수비를 끌어내려고 그래요. 이 세 명의 움직임이 이번 시즌 스위칭 플레이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비니시우스가 내려와요. 그러면 더리우트가 약간 끌려 나오죠. 그러면 호드리구가 이 공간으로 뛰거나 벨링엄이 배우 공간으로 뛰는
이런 장면을 보여줄 때도 있고 벨링엄이 의도적으로 앞으로 붙어주면서 더리우트를 붙잡아주면 이때 비니시우스가 침투하는 이런 장면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더리우트가 이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거냐면 더리우트가 아예 끌려 나오는 걸 안 하고 빠집니다. 그냥 이 앞 공간을 주는 거죠. 주면서 비니시우스와 벨링엄이 여기서 아무리 움직여도 끌려 나가지 않고 기다리니까 뒷공간을 안 내줍니다. 대신에 이 앞 공간은 라이머가 내려와서 커버를 해주는 거죠. 근데 요런 이제 형태가 오늘 경기 안정적인 수비를 바이에른 뮌헨이 추구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올라와서 끊는 게 공격적으로는 도움이 되지만 그게 안 되는 순간 당연히 비니시우스, 호드리구, 벨링엄 정말 좋은 공격수들이 있으니까 오히려 안정적으로 경기를 하자 이거였어요. 이 장면 보시면 앞쪽에서 비니시우스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더리우트를 끌어내려고 그러죠. 그러면 더리우트가 끌려나가는 순간 뒤에 있었던 벨링엄이 더리우트의 뒷공간으로 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크로스가 또다시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찔러주려는 이제 동작을 가져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더리우트가 안 끌려가요. 비니시우스가 내려가도 더리우트는 간격을 유지하면서 벨링엄이 들어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패스가 이 뒷공간으로 들어갈 때 더리우트가 뒤로 빠져주면서 벨링엄에게 가는 패스를 끊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장면도 레알 마드리드가 뛰어나가는 비니시우스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지난 경기에서 김민재 선수가 이런 장면에서 튀어나오면서 끊었죠. 그리고 이 튀어나오는 수비가 지난 경기에 저런 장면에서 많이 통했어요. 그래서 김민재가 저렇게 올라오면서 끊어버리니까 끊어낸 다음에 바로 역습. 이 장면이 지난 경기 좋은 장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번 못 끊으니까 뒷공간이 열렸던 거죠. 그러니까 더리우트는 올라와서 끊어낸 다음에 빠른 역습, 이러한 패턴은 포기한다고 해도 약간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뒷공간 안 주는 걸 더 우선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비니시우스가 뛰어갈 때 더리우트가 똑같이 뒤로 빠집니다. 빠지니까 이 앞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는 순간 더리우트가 훨씬 더 뒤에 있기 때문에 뛰어들어가는 볼을 비니시우스보단 느리지만 끊어내는 장면이 나와요. 딱 더리우트의 수비 방식만 봐도 오늘 바이에른 뮌헨이 수비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하고 싶었는지 알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저렇게 수비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다가 바이에른 뮌헨은 사실은 앞쪽에 해리 케인이라는 이 압도적인 선수가 하나 있기 때문에 별거 없어요. 바이에른 뮌헨이 오늘 했던 그 공격 방식은 되게 단순해요. 내려앉았다가 해리 케인한테 그냥 뻥 찹니다. 해리 케인한테. 그러면 해리 케인이 리디거를 만나든 나초를 만나든 이겨요. 그러니까 해리 케인한테 볼을 주고 해리 케인이 버티면 버틴 다음에 뛰어나가는 사네, 무시알라 혹은 이제 그나브리, 그리고 그나브리가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중간에 알폰소 데이비스가 나왔죠. 요게 이제 오늘 바이에른 뮌헨이 그냥 가지고 나온 명확한 수비하다가 해리 케인이 뻥. 근데 이게 또 통했어요. 이 장면이죠. 바이에른 뮌헨은 끊어내면 그냥 뻥 찹니다. 뻥 차면 해리 케인이 싸워요. 싸우면 여기서 볼을 가지고 경합에서 이겨서 볼을 끌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나초와의 경합에서 이겼죠. 이긴 다음에 올라갈 때 이번에는 맨디가 측면에서 달려오면서 해리 케인하고 부딪혀요. 부딪히니까 해리 케인이 버티면서 맨디가 날아갑니다. 그래서 해리 케인이 맨디를 몸싸움에서 이겨내고 넘어져 있을 때 슈팅까지 가져가는 이런 모습. 사실 이거는 해리 케인이 그냥 뭐 단독 공격이 되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시면 모든 선수가 뒤에 있고 뻥 차요. 그러면 리디거랑 싸울 때 여기서 이깁니다. 이기고 돌아서요. 그러니까 리디거가 안 되겠으니까 붙잡죠. 반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골 장면 나올 때 보시면 해리 케인한테 갑니다. 그럼 해리 케인이 볼을 잡아서 다 뛰어요. 뛰는 공간으로 해리 케인이 뿌려주는 건데 요 장면에서 알폰소 데이비스한테 예술적으로 찔러줬죠. 그래서 알폰소 데이비스가 해리 케인의 패스를 받아서 1대1 찬스가 됩니다. 리디거와. 근데 여기서 이제 참 오늘 경기가 재밌었던 게 알폰소 데이비스가 이번 시즌 내내 못했잖아요. 요 경기에서 하필 또 그나브리의 부상 때문에 나왔는데 왼쪽 공격수로 나왔죠. 근데 여기서 접고 들어가서 심지어 리디거를 앞에 두고 본인의 주발도 아니고 오른발로 득점을 합니다. 이 골이 들어가는 순간 사실 오늘 그 투엘 감독의 전술이 완전히 통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는 일단 바이에른 뮌헨이 준비를 잘했다. 그런데 오늘 경기에 일단 레알 마드리드도 기회가 많았죠. 그러니까 바이에른 뮌헨이 수비를 잘하니까 그 중간에 레알 마드리드의 전술이 한번 바뀝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쪽 왼쪽에 벨링엄, 호드리구 다 모여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방향을 한번 바꿔요. 레알 마드리드가 공격을 전개할 때 오른쪽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발베르데, 추아메니, 호드리구 많은 선수들이 약간 오른쪽 밑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러면 바이에른 뮌헨이 이번에는
반대편으로 쏠리게 되잖아요. 쏠리는 순간 비니시우스에게 넓은 공간, 이거를 노렸어요 오늘 후반전에. 그래서 이 공간에서 반대편으로 넘어와서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한다,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후반전에 비니시우스가 사실 바이에른 뮌헨의 오른쪽 라인을 그냥 계속 두들겨 팼습니다. 이 장면 보시면 레알 마드리드가 이 오른쪽에서 이제 시작해요. 오른쪽에서 시작하면서 바이에른 뮌헨이 한쪽으로 쏠릴 때 쏠리는 순간 반대편으로 방향 전환합니다. 아까 전반전에 보여드렸던 장면과 다르죠? 그래서 반대편엔 누가 있느냐? 당연히 비니시우스가 있고요. 비니시우스가 이제 키미랑 1대1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1대1이 사실은 키미가 막지를 못하니까 비니시우스의 돌파를, 여기서 완전히 비니시우스가 압도를 합니다. 그리고 비니시우스가 너무 잘하니까 뭐 더리우트가 붙고 라이머가 붙는데, 아무리 붙어도 비니시우스의 공간이 나면 이 사이를 뚫고 들어가요. 완전히 비집고 들어가면서 슈팅까지 하죠. 근데 이 슈팅을 심지어 유효 슈팅까지 됐는데 노이어가 막아냅니다. 사실 오늘 저런 장면이 기본적으로 많았고, 뭐 골대 맞고 나온 것도 노이어가 맞고, 노이어가 계속 막았어요. 이 장면도 보시면 이번에는 측면으로 넘어왔을 때 더리우트가 끌려 나오면서 더리우트와 비니시우스의 1대1입니다. 근데 더리우트가 이제 아무래도 비니시우스가 워낙에 돌파가 좋다 보니까 아까처럼 약간 뒷걸음질을 치면서 수비를 해요. 그러니까 안 끌려 나오면, 뛰어나오지 않으면 비니시우스가 들어가다가 그냥 안쪽에 있는 호드리구한테 툭 패스를 찔러주면서, 여기서도 호드리구가 결정적인 슈팅을 했죠. 이건 이제 뭐 노이어가 막진 못했지만 이게 아슬아슬하게 빗나가는, 그러니까 이게 오늘 레알 마드리드가 분명히 기회가 많았는데 노이어의 선방, 그리고 이제 바이에른 뮌헨이 영혼의 수비를 하다가 해리 케인 한방, 알폰소 데이비스에게 패스, 거기서 득점,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투엘 감독이 한 골이 들어가자마자 바로 수비 전환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김민재를 투입하는 거였죠. 어떤 거였냐면 요 마즈라이를 오른쪽으로 보내고 사네를 김민재로 바꾸죠. 이 첫 번째 선택. 그래서 알폰소 데이비스가 왼쪽 이제 윙어에 있으니까, 이거 어떤 거냐면 아무래도 계속 키미 쪽에서 뚫려서 이제 더리우트가 끌려 나가고, 그러니까 공간 나고, 이게 계속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김민재를 이렇게 왼쪽에 두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느냐? 마즈라이를 오른쪽으로 보냈기 때문에 마즈라이가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알폰소 데이비스까지 내려가죠. 그러면 키미가 조금 더 가운데로 들어오고 마즈라이가 내려가면서 5백, 혹은 알폰소 데이비스까지 내려오면서 6백이 돼요. 그러니까 비니시우스가 돌파를 성공해도 뒤에 키미가 있고 더리우트가 있고 2중 3중으로 수비를 할 수 있는 선수를 배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이제 그 김민재 투입까지는 아주 좋았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그리고 뭐 수비적으로도 준수하게 그냥 했죠. 뭐 별다른 상황 없이 마지막에 들어갔기 때문에 뭐 엄청난 상황도 없었고. 그런데 하나 실수, 투엘 감독이 어떤 실수를 하느냐? 해리 케인과 무시알라, 요 두 명을 뺍니다. 요게 실수였죠. 그러니까 이게 이 투엘 감독이 수비를 하더라도 레알 마드리드가 공격을 하니까 역습에 대한 생각은 어느 정도 하고 있어야, 그래야 이제 레알 마드리드가 못 올라오면 당연히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해리 케인과 무시알라를 뺍니다. 빼고 밀러와 슈퍼모팅 두 명의 선수를 넣어요. 이 두 명의 선수를 넣었던 건 아무래도 뭐 슈퍼모팅은 해리 케인보다 더 수비로 많이 내려올 수 있는 선수고, 밀러는 무시알라보다 제공권이나 이런 측면에서 우위에 있으니까 세트피스도 좀 고려한 그런 고려였거든요. 근데 이 두 명의 선수가 들어오자마자 스피드가 죽고 앞쪽에서의 싸움이 죽으면서 역습에 대한 것들이 아예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반면에 레알 마드리드는 차근차근 공격으로 갈 수 있는 이제 교체를 해요. 어떤 거냐? 첫 번째, 크로스 뺍니다. 모드리치 넣죠? 슈아메니 빼고 카마빈가 넣어요. 이거는 레알 마드리드가 자주 하는 교체입니다. 지고 있을 때 모드리치가 크로스보다 올라가서 플레이를 많이 하고 카마빈가가 슈아메니보다 올라가서 공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미드필더 조합을 공격적으로 바꿔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호드리구를 빼고 디아스, 그리고 결정적으로 발베르데를 빼고 호셀루 넣죠. 호셀루. 요게 중요했어요. 호셀루가 들어가는 순간 호셀루가 원톱이 되고요. 더리우트와 다이어 센터백들과 싸워줍니다. 그리고 비니시우스, 벨링엄, 디아스, 뭐 모드리치 올라가면서 공격 도움 주고, 카마빈가도 어느 정도 올라가고 공격 숫자를 늘려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무시알라와 해리 케인이 있었다면 레알 마드리드가 이렇게까지 공격 숫자를 늘리고 마음 놓고 공격을 하기가 힘들었겠죠. 그런데 일단 호셀루를 넣으면서 앞쪽에 9번 공격수 넣어놓고 비니시우스, 디아스, 벨링엄 공격 숫자를 늘려놓은 거예요. 요 선택이 투엘 감독이 김민재를 투입해서 수비 강화를 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공격 쪽에 해리 케인과 무시알라를 빼는 순간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이 쉬워졌다. 그리고 안첼로티가 공격 숫자를 넣는 게
쉬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지지난 시즌에 똑같은 사례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맨시티에게 레알 마드리드가 지고 있을 때 맨시티가 내려앉으니까 내려앉는 순간 안첼로티 감독이 보통 안첼로티 감독이 밸런스를 좀 중요하게 생각해서 미드필더를 그래도 2명 정도는 놓거든요. 그런데 그 경기에서 맨시티가 내려앉자마자 그냥 공격수만 투입합니다. 투입할 수 있는 공격수를 다 투입해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레알 마드리드가 공격의 퀄리티가 한 명 한 명이 좋다 보니까 공격 숫자가 많아지면 득점 나올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 포인트를 안첼로티 감독이 너무 잘 공략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참 골키퍼와 그리고 수비수의 숙명입니다. 김민재 선수도 그랬지만 오늘 경기를 사실은 너무 잘했던 선수가 노이어였잖아. 노이어. 근데 노이어가 실수를 하죠. 아까랑 똑같은 장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넘어오는 볼, 그리고 비니시우스에게 넓은 공간을 만들어준다. 레알 마드리드가 이 장면을 계속 노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번에는 비니시우스가 키미를 앞에 두고 접은 다음에 슈팅을 때립니다. 그리고 이 장면이 오히려 오늘 경기에서 비니시우스가 만들어냈던 수많은 공격 찬스 중에서 그렇게 위협적인 찬스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노이어가 이 볼을 놓칩니다. 근데 놓치는 순간 안첼로티 감독의 용병술 호셀루가 박스 안에서 집중력이 되게 좋은 선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떨어지는 세컨볼을 호셀루가 바로 따라가고 마침 또 붙어있었던 선수가 다이어였어요. 다이어가 아무래도 이런 세컨볼 상황이나 이런 데에는 약점이 있는 선수다 보니까 뛰어들어가는 호셀루의 움직임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노이어가 놓친 볼, 그리고 호셀루의 침투, 세컨볼을 받아서 득점. 심지어 안첼로티 감독이 호셀루를 넣었을 때 호셀루가 이번 시즌 특히나 기회를 너무 놓쳤기 때문에 욕을 많이 먹었어요. 욕을 많이 먹었는데 과감하게 공격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호셀루를 투입한 이 효과를 오늘 경기에서 딱 봤던 장면이죠. 그러니까 수비수도 그렇고 골키퍼도 그렇고 실수 한 번에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포지션이에요. 다이어도 지금까지 괜찮았잖아요. 다이어가 나쁜 활약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계속 이제 올라오면서 주전자리를 잡은 다음부터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골이 들어갈 때 다이어가 큰 실수를 합니다. 볼을 잡고 있을 때 오늘 이런 장면 많이 나왔거든요. 레알 마드리드가 수비 라인을 압박하면서 실책을 유발하려는 이런 장면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도 호셀루가 압박이에요. 호셀루가 다이어에게 달려듭니다. 그러니까 다이어가 여기서 볼을 공급을 하려다가 실수가 나와요. 패스를 잘못 보냈죠. 여기서 패스 미스가 나왔고, 패스 미스가 나오니까 다이어가 측면으로 빠져나와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편안하게 안쪽에 패스가 들어가요. 그리고 비니시우스가 안쪽에서 볼을 잡을 때 다이어가 허겁지겁 들어가죠. 허겁지겁 들어가서 어쨌든 비니시우스 볼을 막았습니다. 막았는데 이 떨어져 나온 볼이 호셀루한테 가고 호셀루가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려요. 근데 여기서 다이어가 또 잘못 걷어냅니다. 앞쪽에 있는 브라임 디아스한테 걷어내요. 그래서 브라임 디아스가 다이어가 걷어낸 볼을 잡아서 슈팅을 합니다. 근데 이 슈팅을 다이어가 또 본인의 실수를 다시 막아냈어요. 근데 여기서 다이어의 실수로부터 인한 볼을 다이어가 막았지만 코너킥을 내줬죠. 그리고 이 코너킥에서 실점이 나옵니다. 코너킥이 이제 올라왔을 때 나초가 볼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김민재가 견제를 하면서 올라와서 나초의 움직임을 방해를 하죠. 방해를 했을 때 여기서 미처 파블로비치가 못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초가 이게 김민재의 방해를 받다 보니까 빨리 그냥 옆에 있는 선수에게 줬는데 이 선수가 리디거였죠? 리디거가 오프사이드가 아니게 된 거예요. 못 빠져나온 선수들이 있어서. 그리고 여기서 리디거가 볼을 잡았을 때 파블로비치가 그래도 이때는 오프사이드 라인을 만들어야지. 마즈라이도 마찬가지고 늦게 올라옵니다. 늦게 올라오다 보니까 당연히 리디거는 오프사이드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리디거가 볼을 잡았을 때 마즈라이나 파블로비치가 올라오자마자 리디거가 볼을 잡았기 때문에 호셀루가 자유로운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리디거의 크로스, 호셀루의 득점, 온사이드였죠. 요것도 이제 마지막에 이 바이에른 뮌헨이 수비적인 집중력이 순간적으로 떨어졌다는 거, 그리고 안첼로티 감독이 마지막에 투입한 호셀루가 끝까지 집중하면서 박스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 이게 오늘 안첼로티 감독이 역전을 할 수 있었던. 저기서도 사실은 다이어의 미스가 나온 게 왜 그랬냐면 해리 케인이 없어서 나온 것도 있어요. 왜 그러냐, 다이어가 보통은 볼을 전방으로 공급을 할 때 해리 케인한테 줍니다.
그러면 이제 해리케인이 잡아서 그냥 볼을 소유해버리니까 편안하게 해리케인한테 줘요. 근데 해리케인이 없으니까 줄 곳이 없어서 다이어가 우물쭈물하다가 미스가 나온 거고, 거기서부터 코너킥이 나온 거고, 코너킥에서 집중력이 떨어져서 역전골을 실점한 거고, 그래서 오늘 경기 88분에 동점골, 91분에 역전골이거든요. 참 이게 레알 마드리드가 대단한 건 이런 거죠. 끝까지 본인들이 지고 있는데도 집중력을 유지해요. 교체로 들어오는 선수까지 집중력을 유지하면서 마지막까지 역전을 해버립니다. 이게 참 뭐 레알 마드리드의 힘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아쉬운 거죠. 김민재가 들어오자마자 코너킥, 그리고 김민재의 헤더, 여기 골대를 맞았어요. 골대. 이게 김민재 선수가 나초와 이제 경합하는 상황이었거든요. 나초? 루니 골키퍼가 넘어지면서 반칙으로 선언되긴 했는데, 그래도 들어갔으면 VAR 보고 이랬을 거라 요게 좀 이제 아쉽죠. 김민재가 이제 결자해지 골을 넣을 수 있었는데, 김민재 선수 입장에서는 많은 경험이 되었을 아마 챔피언스리그 4강전이기 때문에 아마도 다음 시즌에는 더 성장한 김민재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지난 시즌은 나폴리에서 8강전, 이번 시즌은 바이에른 뮌헨에서 4강전, 다음 시즌은 결승전, 우승까지도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에 그 장면 있죠, 오프사이드 장면. 그 장면은 이제 심판이 너무 빨리 불어서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 더리우트에 골이 들어갔는데 인정이 안 돼서 아쉽다 라고 하기에는, 만약에 심판이 안 불었으면 레알 마드리드의 수비도 집중을 해서 막았을 거기 때문에 아마 골이 안 들어갈 확률이 높았겠죠. 그런데 심판이 미리 불었어요. 그 뛰어들어갈 때 더리우트랑 마즈라이가 뛰어들어갔거든요. 근데 그때 마즈라이가 온사이드에 있었던 것 같아요. 마즈라이가 이제 제공권 싸움을 했으니까. 그런데 심판이 성급하게 불어서 경기가 딱 멈춰버리니까 볼 소유권이 이미 레알 마드리드한테 넘어갔고, 그러다 보니까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은 멈춰있고, 거기서 더레이트가 떨어진 볼을 넣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는 들어갔는데 왜 부냐 그런 거였지만, 사실은 심판이 먼저 불었기 때문에, 먼저 멈춰버렸기 때문에 경기를. 물론 이제 그게 오프사이드냐 아니냐 이거는 나중에 또 밝혀지겠지만, 그런 장면에서는 이제 조금 기다렸다가 만약에 골이 들어가면 VAR 본 다음에 오프사이드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게 더 적합하죠. 그렇게 이제 권장하고 있고, 피파에서는 늦게 불어라. 그게 뭐 마지막에 뭐 이 좋았던 경기의 흠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럼에도 오늘 경기는 참 재밌는 경기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산삼 건강식품 브랜드 1위 백진삼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백진삼과 새벽의 축구 전문가가 특별 할인을 준비했는데요. 고정 댓글에 달려있는 링크로 들어가시면 현재 한 박스에 25만 8천원짜리의 금액을 13만 9,800원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고정 링크로 들어가셔야만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백진삼 홈페이지에서도 최대 할인을 받으면 16만 8천원인데 현재 13만 9,800원이니까 가정의 달인 만큼 필요하신 분들은 좋은 가격에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짜먹는 포 형태로 되어 있는 한 개가 10개씩 들어가 있는, 이 작은 박스가 3개가 들어가 있는 큰 박스가 한 박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특별 할인 가격을 본다면 요 한 포가 4,600원 정도의 가격이거든요. 삼기력은 어떤 것이냐, 100년 이상 된 산삼의 DNA와 99% 동일하게 복제하는데 세계 최초 성공을 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17가지 원료를 보강해서 탄생한 제품입니다. 100년 이상 된 산삼이 왜 비싸냐면, 이제 산삼이라는 게 자연에서만 채취된 게 산삼이라고 치기 때문에 그만큼 구하기도 어렵고, 오래될수록 산삼이 가지고 있는 진세노사이드라는 핵심 성분이 훨씬 더 많아진대요. 그래서 이제 오래된 산삼은 한 뿌리에 몇 천만 원에도 거래가 되곤 하잖아요. 이 100년 된 산삼을 복제해서 만든 게 삼기력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산삼 건강식품 중에서 네이버 쇼핑이라던가 쿠팡처럼 큰 플랫폼에서 1등을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산삼은 컨디션 유지가 필요하신 분이라던가,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실 때 좀 필요하신 분들이라던가, 체력 증진 혹은 뭐 입맛이 없으시다거나 기력 증진, 면역력 증진, 여러 가지 측면적으로 몸 상태를 끌어올리는데 정말 좋은 상품이고요. 심지어 2006년 월드컵 대표팀의 공식 후원 제품이었거든요. 그만큼 확실하고 유명한 제품이라는 것을 뜻하겠죠. 구매 평도 들어가 보시면 6,000개 이상 달릴 정도로 신뢰도와 효과는 확실한 제품이고요. 5월 가정의 달에 부모님께 선물하는 용도로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별 할인을 할 때 구매를 하시면 훨씬 더 좋은 가격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고정 링크를 통해서 구매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